내일장을 더 빠르게 준비하는 시간, 급등포착 9시. 안녕하세요, 최미주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대외 악재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크게 흔들렸습니다. 간밤 알파벳의 실적 발표 이후 AI 수익성 우려가 나오면서 급락세를 좀 보였고요. 잇따라 미국 빅테크 투심이 또 위축이 됐습니다. 또 트럼프의 이란의 공격이 임박했다라는 이 트럼프의 발언에 잇따라서 중동 긴장도 한껏 좀 고조가 됐는데요. 고유가 우려와 금리 부담이 시장의 변동성을 좀 키우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대형주에 집중이 되면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주가 지수를 끌어내렸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할 정도로 변동성이 커졌던 하루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반등의 실마리는 또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포착된 새로운 급등의 시그널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시죠. 급등 포착 9시 출발합니다. 내일장을 미리 대비하면서 더 뜨거워지는 투자 전략의 시간이죠. 오늘 손대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전문가님, 이번 주 내내 정말 5일 내내 좀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변동성이 컸던 것 같은데요. 오늘부로 또 장마가 끝났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시장은 언제쯤 장마가 좀 끝날까요? 언제쯤 이렇게 쨍쨍한 햇빛을 맞을 수 있을까요? 이게 장마가 끝났다라고 하더라도 네. 장마 기간에도 비슷죠. 한 지역에만 비가 굉장히 좀 많이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시장에서도 동일했던 것 같아요. 대형주 위주로 비가 내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이전에도 언급을 해드렸어요. 무슨 얘기를 해드렸었냐면 알파벳의 실적은 잘 나올 거고 문제는 자본 지출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변수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예상치보다 더 많은 지출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수익성에 대한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오히려 그게 악재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번이 아마 그런 이슈로서 약세가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주 정도에 여러분들을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이 두 개의 또 기업이 어떤 실적과 함께 자본 지출을 하느냐가 변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뭐 똑같은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피크다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주가는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아무 의미 없는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그들이 얘기하는 건 중장기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모습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제 누누이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펀더멘탈과 센치멘탈이 맞는다라고 한다면 센치멘탈을 먼저 따라가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오늘 시장을 확인해 보게 되면 아마 어제가 조금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전에 고점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오늘은 일부 정리가 필요한 시기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특징적인 걸 확인해 보게 되면 어제 미국이 시작하기 전에 브렌트유가 $100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 브렌트유가 $100를 돌파를 했다라고 하는 건 국채금리가 인상이 된다라는 거고 국채금리 가격이 높다라고 하는 건
역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부각이 되게 되면서 미국 주식 전반적으로 약세가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상승한 두 업종이 있죠. 유틸리티와 함께 에너지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부분이 국내에도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반도체가 AI 자본 지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알파벳이 당연히 자본 지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현금 흐름이 적자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전에도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투자자들이 결국은 수익성이잖아요. 이 수익성이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알파벳이 약세가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역시 테슬라 실적이 좋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급락이 나왔고요. 오늘 자동차주 전반적으로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계속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시장에서는 지금 유가가 150달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에너지 관련주는 당연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운 관련주도 역시 상승 여력이 충분히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거기에 탈플라스틱 관련된 종목들도 이슈가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신재생 에너지도 역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시장에서는 150달러까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점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AI 자본 지출에 대한 얘기는 계속적으로 나오면 사실 미국에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마이크론이나 샌디스크 이런 종목들은 상승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약세가 이어질 우려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세가 오늘은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실적으로 인해서 2차 전지와 함께 자동차주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뭐 대형주 위주로 약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장 전이었죠. 미국 무역법 301조를 적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역시 12.5%의 최고 관세 세율을 적용받았다라는 것도 뭐 국내에 매도가 나오는 하나의 요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사실은 코스피의 경우는 저항을 돌파를 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5월달 저점이었죠. 5월달 저점과 함께 7월에 초반에 저점으로 형성이 되었던 7,080포인트가 돌파를 오늘 한 번 더 했으면 하락하는 추세가 상승으로 완벽하게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됐을 텐데 미국이 약세가 이어지게 되면서 국내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첫 번째, 미국이 만약에 상승으로 마감을 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7,080까지 올라갈 거예요. 근데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제 나스닥이 최저점이 얼마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25,000포인트였습니다. 25,000포인트는 이전에도 지지가 나왔던 가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음봉이 나오고 아래 꼬리가 25,000포인트를 달면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오늘도 소폭 조정을 받으면서 25,000포인트의 약세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국내 지수의 경우는 6,450포인트를 찍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미국이 상승을 하게 되면 월요일 날 7,080포인트를 다시 도전을 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 미국이 약보합이죠. 25,000포인트 부근에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국내 시장은 6,450포인트를 찍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위아래 방향 다 알려드렸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 확인해 보게 되면 이전에 계속 지지가 나왔던 가격이 750포인트였습니다. 물론 7월 21일 730포인트로 아래 꼬리를 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750포인트가 바닥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아마 오늘 미국이든 월요일 한국이든 반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다시피 전체적인 시장이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이 그나마 제약바이오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국내 쪽으로 보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고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 관련된 종목들이 일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밑에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방산주가 상승을 했다라고 보니까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보시게 되면 HMM 현대글로비스 역시 WTI에 대한 유가 상승 우려로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확인해 보시게 되면 코스닥도 일부 HLB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상승을 했다가 윗꼬리를 달고 있는 모습이었고 뭐 일부 제약 관련된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 정도 저는 반발 매수라도 일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의 영향 때문에 국내에 반영이 되는 건 9시 10분 이전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9시 10분 이후부터는 또 국내 혹은 다른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요. 제가 공부방에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매일 데일리로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어떤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언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공부방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오늘 시장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 시장이 보내는 신호 어떻게 읽어야 할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 이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서 또 공개 방송 열어주셨다라고 하니까요. 잊지 마시고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어서 종목 상담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종목 상담 코너 열려 있는데요. 하단에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또는 샵 3989 100원의 유료 문자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고민까지 함께 보내주시면은요. 저희 급등포착 9시가 고민 상담 함께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내 종목 읽어주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 첫 번째 고민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로는 기가비스 올라와 있네요. 매수가는 18만 2천 원이고요. 비중은 25%입니다. 오늘 좀 많이 빠졌어요. 종가 기준으로 12.99%, 13% 좀 가까이 빠지면서 11만 3,200원에 좀 종가 형성을 해줬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 기가비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전략 계속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은 아시다시피 반도체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수주가 꾸준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7월 6일 날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중국 쪽에서 한 160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 날일 거야 아마 7월 7일 정도에 한국에서 반도체 검사 장비 100억 정도 수주를 받았고 최근에 또 수주를 받았죠. 한 160억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220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수주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적적인 측면으로 먼저 확인을 해보게 되면 실적도 상당히 좋아져요.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적자를 뭐 일부 기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뭐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매 분기 실적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커지고 있고 내년이 피크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기로 확인을 해보게 되더라도 1분기는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을 했지만 매 분기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펀더멘탈과 센치멘털이 만난다라고 하면 센치멘털을 먼저 따라가라고 언급을 해드렸죠. 차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던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시게 되면 저점끼리 쭉 연결을 했을 때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원래는 반등이 나와야 될 타이밍이었는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하락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월요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보시다시피 최근에 저점으로 형성이 되었던 가격이 한 10만 8천 원 수준이었는데 이 10만 8천 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언급을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주가가 상승을 하고 조정받고 상승하고 조정받고 그 다음에 상승하고 조정받았죠. 만약에 월요일 날 10만 8천 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역헤드앤숄더가 헤드앤숄더죠. 헤드앤숄더가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헤드앤숄더의 경우는 상승하던 추세가 하락 전환된다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따라서 월요일 날 10만 8천 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버티셔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실적이 나오게 되면 2분기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으니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단기적인 목표가는 15만 5천 원 수준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15만 5천 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매수했던 부근이 18만 원 수준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월요일 날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10만 8천 원이 이탈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조정은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냐면 8만 원 수준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8만 원에서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결론은 10만 8천 원 이탈하지 않으면 2분기 실적 나오기 전까지 홀딩하자. 그러면 최소 15만 원대까지는 올라간다. 다만 10만 8천 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비중 축소해서 8만 원 부근에서 재매수하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계속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공부방을 통해서 언급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종목 상담 계속적으로 신청해 주시면 그때 또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가비스 종목 홀딩 관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첫 번째 목표가 15만 5천 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이후에 문자 상담 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상담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저희 두 번째로는 하나금융지주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12만 600원이고요. 비중은 10%네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13만 2,400원으로 좀 상승세로 마감을 해줬는데요. 전문가님과 전략 만나볼게요. 전문가님, 네. 이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략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네. 뭐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하나금융지주 자체적으로도 주주 환원을 50% 정도까지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오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대신증권에서 수익성도 괜찮고 뭐 마진도 괜찮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역시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매년 사상 최대의 실적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역시 금융주에는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역시 배당에 대한 이슈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실적은 3분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4분기에는 뭐 3분기 대비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더 올라가겠지만 3분기까지만 일단 지켜보고 배당에 대한 거는 일단은 제외를 하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들어서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WTI 혹은 유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아마 금융주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증권에서 오늘 나왔던 리포트를 확인해 보게 되면 목표가 16만 원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14만 2,500원이 역사적인 고점이기 때문에 고점 부근에서는 일부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의 경우는 최근에 저점으로 형성이 됐던 오늘 저점이죠. 한 12만 9천 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13만 원을 12만 9천 원 부근을 이탈을 하게 되면 비중 축소해서 11만 2천 원에서 11만 원 사이에 이거는 더 사도 돼요. 어차피 실적이 그만큼 나올 거고 3분기까지 나오고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일단은 14만 원은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차트 흐름 괜찮고요. 실적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모멘텀 계속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으니까 한 3분기까지 홀딩하는 전략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고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12만 9천 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비중 축소해서 11만 원 부근에서 다시 매수해도 수익 충분히 날 가능성 높으니까 매수 매도를 지금은 반복을 해야 돼요. 아시다시피 국내 시장이 이번 주 매일 사이드카가 발동을 했습니다. 뭐 우량주라고 해서 뭐 꾸준하게 뭐 3분기까지 들고 가겠지 이런 생각보다는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금융지주 긍정적인 관점 제시를 해주셨고요. 3분기까지 홀딩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만나볼게요. 저희 다음으로는 자화전자 방금 또 올라와 줬습니다. 32,500원의 비중은 22%입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24,150원으로 이제 하락 마감을 좀 해줬는데요. 더운 날 수고 많으십니다. 분석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바로 분석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결국은 스마트폰 카메라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작년에 420억, 470억 정도가 당기 순이익이었는데 올해 840억이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다만 이제 내년에는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분기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분기로 확인해 보게 되면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고요. 2분기에 72억이에요. 고점 대비해서 한 50% 이상은 70% 이상 정도 당기 순이익이 약세가 이어지는 거죠. 당연히 2분기에는 약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3, 4분기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작년에 적자에 비해서는 올해 흑자 전환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일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고요. 2분기 실적이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존재를 했기 때문에 약세가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실적은 차트에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버티시는 게 옳은 답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서 차트상으로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21,5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이거는 조금 버텨보겠습니다. 뭐 비중이 많다라고 한다면 일부 한 30% 정도 줄였다가 21,500원에서 양봉 하나가 나오면 그때 재매수하시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3분기, 4분기까지는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잖아요. 그런 만큼 주가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38,000원대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1분기에 330억의 당기 순이익을 거두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2분기에 떨어지게 되면서 주가 하락을 했고 4분기 실적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330억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정도를 좀 제외를 하고 37,000원에서 38,000원이 단기적인 목표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2분기 실적 나오게 되면 뭐 당연히 그 부분이 반영이 되었으니까 아마 3분기 실적 발표 후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좀 중기적으로 들고 가면 충분히 수익 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화전자 정보 긍정적인 의견 제시를 해주셨고요. 홀딩 관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38,00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계속해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다음 종목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 다음으로는 현대모비스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62만 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48만 2천 원의 종가 형성을 해줬네요. 8%대 내림세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전문가님, 네. 현대모비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전략 제시를 해주실까요? 주가가 상승을 했던 이유를 확인해 보게 되면 역시 로봇에 대한 모멘텀 형성이 되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올해 상장을 기대를 했는데 이 상장이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뭐 적정 시기까지 딜레이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약세가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뭐 현대차 실적 발표를 했고 현대모비스도 그 실적이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발표했죠. 발표하고 영업이익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메모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뭐 일부는 실적에 반영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향후에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얼마나 빠르게 IPO를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오늘은 하락을 이어갈 수밖에 없죠. 그 이유는 테슬라가 전일 제가 알기로는 한 12%에서 14% 정도 급락이 나왔어요.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걸로 약세가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최근에 박스권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제나 엊그제나 로봇주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 현대모비스도 로봇 모멘텀을 받고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뭐 전기차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약세가 이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46만 원 있잖아요. 이 46만 원을 이탈을 하지 않으면 박스권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비중이 조금 작으시면 45만 원 전후에 재매수해서 53만 원대까지 목표가로 일단은 하세요. 그러면 지금 60만 원대의 매수가보다는 훨씬 단가가 낮아질 수 있겠죠. 그러면 비중을 일부 축소를 해놓고 당분간 박스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박스 매매를 좀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 역시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실적이 좋다라고 해서 주가가 가는 게 아닙니다. 뭐 최근에 오늘 확인해 보게 되면 기관과 외국인이 아시다시피 자동차를 중심적으로 매도를 하게 되면서 약세가 이어지게 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중요한 건 만약에 미국이 반등 나오고 테슬라가 반등 나와서 현대모비스가 반등 나오더라고 하더라도 54만 원 부근에서는 비중 축소하시고 조정을 받는 45만 5천 원 부근에서 재매수해서 단가 낮추고 리스크 관리를 일부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종목 최근 박스권 장세가 좀 이어졌는데요. 46만 원 선 이탈가 잡으시고요. 53만 원 목표가 제시를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문자 상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저희 다음 종목으로는 SK스퀘어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113만 6천 원이고요. 비중은 30%입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110만 9천 원이고요. 오늘 9%대 크게 좀 빠진 모습입니다. 전문가님,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어떻게 좀 전략 계속 가져가면 좋을까요? 뭐 최근에 SK 하이닉스를 보듯이 네. 지금은 단타가 맞는 것 같아요. 아, 좀 짧게 SK 봐야 돼요? 하이닉스도 네.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뭐 30일부터 자금을 3천만 원으로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뭐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변동폭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없어지지 않는 이상. 그러면 SK 하이닉스도 역시 변동폭이 커질 수밖에 없고 SK 하이닉스가 변동폭이 크다라고 하는 건 SK 스퀘어의 변동폭도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거래량이 동반이 되게 되면서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인데 뭐 오늘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조정을 받아도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은 100만 원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일 것 같습니다. 100만 원을 이탈을 하지 않으면 흐름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145만 원대까지의 박스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 아마 미국도 반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국내 증시도 역시 반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일단은 145만 원 단기적인 목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이거는 뭐 SK 하이닉스나 SK 스퀘어에 모두 관심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해드리자면 일단은 100만 원 오면은 저도 방송에서 아마 추천을 할 것 같아요. 충분히 조정을 받은 그런 상황이니만큼 100만 원과 145만 원에서 박스권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계속적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분할 매수에 전략으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실적 괜찮아요. 내년에도 실적 괜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중장기 흐름이 살아나지 않는 이상은 지금은 단타 매수가 옳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SK스퀘어 단기적으로 145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분할 매수 관점까지도 더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저희 다음 종목으로는 주성 엔지니어링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21만 원의 비중은 60%네요. 물타기 하여 비중이 높습니다. 꼭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전문가님. 네. 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이 비중이 꽤 높기는 합니다. 60%예요. 어떻게 계속 전략 좀 가져가면 좋을까요? 제가 주성 엔지니어링은 예전에
추천주로도 언급을 해드렸었죠. 네. 박스권으로 이어지다가 6월 말에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일단은 목표가를 도달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실적 좋다라고 얘기를 계속 해드렸어요. 다만 실적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반도체의 변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만 원 정도에 제가 언급을 해드렸고 목표가 25만 원 정도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때 수익이 계속 났었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좋지 않을 수 있는데 왜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점이 지금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점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 저점도 오늘 14% 정도 하락을 하게 되면서 약세가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에 언제 반등이 나올 것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거의 다 왔어요. 13만 5천 원에서는 일단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 반등이 나올 경우 목표가가 한 20만 원 정도로 좀 낮아져요. 이전에 같은 경우는 25만 원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20만 원 정도로 목표가가 낮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13만 5천 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버티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13만 5천 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비중 축소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11만 원대까지 조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결론 나왔죠. 13만 5천 원 이탈하게 되면 비중 축소해서 11만 원에서 재매수하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한 20만 원 정도까지만 목표가로 지금 낮춰져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공부방에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방 들어오셔갖고 계속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오늘의 종목 상담 코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러운 시장 속에서 이렇게나 내 종목에 대한 고민 정말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매주 금요일 저희와 함께하는 종목 상담 코너 열려 있습니다. 하단에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 또는 샵 3989 100원의 유료 문자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갖고 계시는 종목의 이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고민 함께 올려주시면은요. 저희 급등포착 9시가 함께 해드리고 있으니까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손만 대면 상승 손대상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 통해서 살펴보시죠. 이어서 손대상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를 만나보는 시장이죠.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전문가님께서 공략해 주셨던 종목들 함께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시장 정말 좀 어질어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셨던 종목들은 항상 상승세가 좀 좋은 것 같은데요. 특히나 월요일 날 짚어주셨던 종목이죠. 이 OCI 홀딩스 무려
27%의 상승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요. 시청자분들께 이 관련한 종목들 이야기 한 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후에 대응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 사실은 유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개인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고 OCI에 대한 OCI 홀딩스뿐만이 아니라 뭐 HD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7월 달 들어서 사실은 제가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전국 단타 대회가 열렸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짧게 계속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 사실은 저는 뭐 상당히 조금 나쁘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앞서서 삼성전자가 7월 16일 날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뭐 7월 21일 날 차익 실현했고요. 21일 날 네이버 그다음에 재룡전기 같이 얘기를 해드렸는데 역시 소폭이지만 다 차익 실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7월 20날 언급을 해드렸던 게 섹터 분석에서 제가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언급을 해드렸죠. 역시 7월 22일 날 저희는 매수를 해서 전체 차익 실현을 23일 날 했고 22일 날 역시 제가 대한광통신 방송에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반기에는 꼭 정보 통신 장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역시 23일 날 차익 실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JNTC도 한 4% 정도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OCI 홀딩스 7월 20일 날 언급을 해드렸죠. 그러면서 19만 7천 원, 19만 8천 원 이하로 매수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오늘까지 확인해 보면 목표가는 어제 도달을 했고요.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더 핑크퐁 컴퍼니 4%대 차익 실현을 마무리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지금은 단기적인 매매가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ETF가 예치금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끝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단기적인 매매가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7월 20일 날 OCI 홀딩스를 19만 7천 원 이하에서 매수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목표가를 23만 5천 원을 제시를 해드렸죠. 그런데 확인해 보게 되면 매수했던 가격이 이날이었어요. 이날 조정을 받게 되면서 19만 7천 원 부근까지 도달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날 음봉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이었죠. 목요일 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오늘 시장이 나쁘지만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30만 원 가까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를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OCI 홀딩스의 경우는 뭐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게 반도체 소재도 만들고 OCI 홀딩스가 지금은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죠. 이 태양광 사업의 경우는 미국에서 중국산 부품을 포함을 하게 되면 조금은 들어가기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웨이퍼를 말레이시아에서 만들죠. 실리콘을 말레이시아에서 만들고 베트남에서 웨이퍼를 만들어요. 즉 중국과 연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계속적으로 할 경우 아마 OCI가 가장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일부 조정으로 마무리가 되기는 했습니다. 뭐 상승하기는 했는데 고점 대비해서 좀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40만 원대까지는 저는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 지금 브렌트유가 100달러를 돌파를 했죠. 이게 진짜 최악으로 150달러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50%는 더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OCI 홀딩스도 역시 50% 이상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관점으로 40만 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전쟁에 의해서 태양광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도 변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역시 OCI 홀딩스에 대한 기대감은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7월 22일 날 또 특징 섹터주로 얘기를 한 게 SK 이터노닉스와 함께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래서 7월 22일 날 실질적으로 뭐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저희도 매수를 했습니다. 뭐 13만 4천 원 이하에서 매수를 했고 실질적으로 14만 5천 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 목요일 날 거의 상한가 근접을 했죠. 상한가 근접을 했고 오늘도 역시 상승을 하다가 윗꼬리가 달리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까지는 거의 다 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에서 한 번 더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제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는 것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내용은 제가 계속적으로 공급방에 언급을 해드리고 있으니 그때그때 좋은 종목들 타이밍이 나오면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히든 종목으로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 대한광통신이에요. 다들 아시다시피 광섬유, 광케이블, 대한광통신인 거죠. 그래서 제가 7월 23일이었습니다. 7월 23일 날 1,35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손절가 4%를 언급을 해드렸는데 목표가도 4%였죠. 그러다 보니까 오후 들어서 이 1,700원 정도 도달을 하게 되면서 4%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뭐 오늘 아쉽게 급락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것도 매수 타이밍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7월 23일 날 역시 JNTC를 얘기를 했어요. 목표가 매수가를 1,500원 이하에서 매수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급락이 좀 나오는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4%를 이탈하지 않고 다행히 오후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종가상으로 4%가 넘는 수익을 거두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이었죠. 오늘 더 핑크퐁 컴퍼니가 자사주 50억을 매수를 하고 소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뉴스가 8시 초반에 나왔다 보니까 1,300원 이하에서 시간대로 보면 8시 44분 정도에 1,300원 이하에서 매수하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1,300원 기준으로 보게 되면 뭐 빠르게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뭐 시장이 그렇게 장 초반에는 나쁘지는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모멘텀이 형성되게 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그 때문에 4% 정도 수익이 났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목표가가 4%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손절가를 계속 우상향을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매수가가 1,300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오후 9시 36분에 제가 이탈가를 1,600원으로 올린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또 올라간 거죠. 그러면 이탈가를 한 번 더 올리는 겁니다. 1,750원. 그리고 1,750원이 이제 10시 후반에 깨지다 보니까 단기 차익 실현으로서 마감을 했는데 모멘텀이 나오면 너무 욕심을 바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적당히 한 4% 정도 되게 되면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고 그동안 내가 만약에 4% 손절이라고 했다라고 하면 주가가 4%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탈가를 본전에서 빼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또 한 번 올라가게 되면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끌고 가야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을 꾸준하게 거둘 수 있다라는 거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얘기를 해드리는 건 물론 방송에서 언급을 해드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공부방에서 실질적으로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리고 있어요. 공부방 참여하셔갖고 데일리로 제가 방송하고 있으니까 방송도 참여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이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공부방 참여하셔갖고 이런 부분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손대성 전문가님의 종목 리뷰 만나봤습니다. 이런 급등의 신호들 더불어서요. 전문가님과 생생한 시장 이야기, 탄탄한 전략까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하단 통해서 손대성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매일 이렇게 공개 방송까지도 함께 해주신다라고 합니다. 특정 종목까지도 함께 전수해 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잊지 마시고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새로운 급등의 신호를 한 발 먼저 포착하는 시간이죠. 시그널 포착 시간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많은 분들께서 이 시간 정말 기다려 와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이 좀 전문가님의 레이더에 포착이 됐을까요? 신재생 에너지가 오늘 윗꼬리를 일부 달기는 했지만 네. 이쪽을 계속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CS 윈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브렌트유가 $150까지 간다라고 하는 건 지금부터 50% 이상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신재생에너지는 이게 $100 이하로 빠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모멘텀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이슈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외국인과 기관이 3일 연속 매수세가 이어지게 되면서 이제 타이밍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올해 최대 실적이 나온다라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 4분기 실적이 적자가 상당히 컸어요. 그것 때문에 당기 순이익이 작년에 401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뭐 올해 기준만 확인을 해보게 되면 역시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1,800억 정도를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분기상으로 보게 되면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4분기 실적이 좋지는 않았죠. 그런데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당기순이익이 꾸준하게 늘어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주가의 지금 위치는 상당히 낮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개인들은 올라가게 되면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실질적으로 기관 외국인은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전에 캔들 강의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해드렸냐면 기관과 외국인은 시장가 매수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시장가로 움직여야지만 주가가 우상향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확인해 보게 되면 주가가 최근에 박스권 하단에 머물러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5년보다 실적이 좋고 2024년보다 실적이 좋은데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적정 가치는 적어도 7만 원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들어서 박스권으로 이어지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다만 지금은 오늘은 일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조정받아도 상관없는 게 시장의 약세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밀렸으면 이 부분은 악재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악재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매수가는 43,000원 이하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이전에 저항 부분이 53,000원대였습니다. 그래서 53,000원, 손절가는 4만 원 타이트하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히든 종목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히든 종목 지난주부터 이번 주부터 계속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은 통신 장비를 하반기에는 꼭 들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서 앞서서 대한광통신 단기적인 매매를 했고요. 이번에는 또 다른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동통신과 오토모티브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동통신은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통신 장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방산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오토모티브는 자동차 관련이잖아요. 반도체 유통과 V2X가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 시험에 대한 솔루션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번에 실적은 올해 상당히 잘 나올 거예요. 그 이유가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5G SA 상용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일본에서는 통신사 스몰셀도 역시 증가를 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적자 12억 정도였는데 이번에 193억대죠. 그다음에 당기 순이익도 1분기 적자에서 흑자 전환됩니다. 주가 바닥이고요. 지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으로는 CS 윈드로 짚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선물 같은 히든 종목은요. 함께 하시는 분들께 따로 보내드린다라고 하니까요. 잊지 마시고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전문가님께서 매일매일 공개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특징주 또 함께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잊지 마시고 참여해 보시길 바랄게요. 급등포착 9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이 해당 자산의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